당근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궁민입니다. 부동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일수록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16일 대책 시행 이후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3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거래량에 비해 77.4%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1호 대책 시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주택은 매각이 제한되고 실수요자 본인만 입주가 가능하다며 중도금과 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게 되면서 앞으로 미입주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1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전체 입주 전망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여야 간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며 검사 징계와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고위부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의 타당성에 집중하며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 촉발된 충돌은 검사 징계 제도, 국정조사 범위, 사법개혁 패키지까지 확산하며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라 카레니우스 회장과 만찬을 갖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은 13일 저녁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 SDI와 하만의 주요 경영진도 참석했습니다. 삼성과 벤츠는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 중심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확대를 추진 중인 벤츠와 고성능 배터리를 보유한 삼성 SDI 간의 협력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 속에서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T 해킹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KT의 정보 보안 취약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와 책임 규명에 나설 전망입니다.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종단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구조적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KT 스마트폰의 암호화 취약점을 공식 통보했으며 KT는 과거에도 불법 중개 기지국을 통한 SMS 인증 정보 탈취와 BPF 도어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KT의 대응을 비판하며 경영진 책임을 강조했고 과기정통부도 국가통신망 안정성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말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는 7개월 만에 홍콩을 제치고 9위를 탈환했습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9월 말 기준 4,288억 2천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046억 달러까지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 된 것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 보유액 추이에 대해 운용수익이 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 소식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하며 확대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지만 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수요가 늘며 기타 대출은 1조 4천억 원 증가해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전체 가계대출은 1,17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주담대는 2조 1천억 원 증가한 934조 8천억 원이고 전세 자금 대출은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출은 5조 9천억 원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여신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은 110%로 차등 적용되며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은 150%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의 50%를 총 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기준도 개선되어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분류가 가능하며 가압류, 압류 청구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정상분류가 허용됩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며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역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 스타필드 빌리지 1호점을 공식 오픈하고 로컬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1호점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 핵심에 위치한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으로 오는 12월 5일 베일을 벗습니다. 이 브랜드는 기존 스타필드 운영 노하우에 커뮤니티 기능을 더해 보도권 내에서 쇼핑, 미식, 여가, 교류 등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지향합니다. 운정은 파주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3호, 4호 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가문화 공간 수요가 큽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키즈 특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취미, 자기개발 서비스, 웰리스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 공간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여넣는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지역 소식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섬 섬길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관광도로로 지정된 백리섬 섬길은 해상을 잇는 교량 6개 구간으로 길이는 23km에 달합니다. 관광도로는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첫 지정에서 전국 6곳이 선정됐습니다. 백리섬 섬길은 여수 화태대교부터 공8령대교까지 약 39.2km 구간이며 현재 공사 중인 화태, 백야 구간 4개 교량과 화태대교는 추후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드론 영상 제작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연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의 문화, 휴게시설, 축제, 먹거리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